자, 비용 브로또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의 수, 브로또 기여량, 그 다음에 합성 표준 브로또, 확정 브로또, 유효자료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녹화를 혼자 열심히 진행을 하는 바람에 다시 써야 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할 거는 감독의 수를 할 거예요. 감독의 수. 이 감독의 수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가지고 오느냐? 이 수학적 모델에서부터 가지고 오겠습니다. 수학적 모델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거는 일단 이 수학적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자, 감독의 수란 뭐냐? 이 감독의 수는 실제 특정 결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누가? 내가.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각 요인들이. 그래서 각 인자들이 특정 결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감독의 수인데, 그러면 이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편미분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편미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 그 통계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정을 하는 사람들이 통계학에 대해서 전공을 한 사람들, 통계학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현미분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미분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감독의 수를 계산할 때 가장 예시를 많이 드는 게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 이거를 예를 많이 자, 넓이 어떻게 계산하죠? A 곱하기 B는 C가 나와. 그러면 각 요인이 결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이기 때문에 각 요인들은 A하고 B가 되죠. C는 뭐가 되죠? 결과가 되죠. 자, 감독의 수는 우리가 기호를 C로 표현해요. 이 C랑 이 C랑은 다르다. 두 개는 같지 않다. 자,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A의 감독의 수는 뭘 의미하냐면 자, 자, 현미분 기호가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걸 라운드 D라고 부릅니다. 자, 라운드 D의 전체 C에 대해서 A는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A는 C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자, 그러면 요인이 하나 더 있죠. B가 있었죠. 그래서 B의 감독의 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라운드 C, 라운드 D의 A 이렇게 자, B죠. B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B는 C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똑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볼 겁니다. A가 C에, 결과 C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 A 곱하기 B는 C라는 식에서 B의 값은 그대로 놔두고요. 3으로 통일하겠습니다. A 값을 1씩 키워볼게요. 자, 여기서 플러스 1이 됐고, 여기서 플러스 1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C는 어떻게 되냐면, 1일 때는 3이 나오고, 2일 때는 6이 나오고, 3일 때는 9가 나옵니다. 자, 지금 뭐에 대한 변화를 했죠? A를 1만큼 변화시켰어요. 그때 C는 얼마만큼 변했죠? C는
3만큼 변수. 3만큼 변했는데 이 3은 뭐에 대한 값이었냐면 2에 대한 값. 자, 이게 지금 동일하게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에 자, 이렇게 해서 C의 값을 확인을 해보고요. B는 그대로 놔두고 A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B는 1만큼 변해야겠다. A는 픽스 시키고 B를 얼마만큼? 1만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C의 값은 15, 20, 25. 자, B는 1만큼 변화시켰어요. 근데 C는 얼마만큼 변했죠? 5만큼 변했어요. 자, 그러면 5는 뭐의 값이었죠? 아까 A의 값이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위로 다시 돌아와서 자, A의 감독의 수, 전체 C에 대한 A의 감독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A 곱하기 B라는 식이 있을 때 A, 나 자신이죠. A를 나눠주면 됩니다. 나 자신을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남죠? B가 남습니다. 그래서 A의 감독의 수는 어떻게? 식에서 나 자신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B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C, B, 라운드 D에 C, 라운드 D에 B. 자, A 곱하기 B라는 식에서 B에 대한 감독의 수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B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A가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에 대한 감독의 수는 B가 되고 B에 대한 감독의 수는 A가 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A 곱하기 B라는 식은 A, B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A 나누기 B는 B분의 A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 이때는 A 플러스 B는 그대로 A 따로 B 따로가 남게 돼요. 자, A 마이너스 B도 마찬가지 A 따로 B 따로 이렇게 돼요. 자, 이때의 차이는 뭐냐면 이때 식에서는 A에 대한 감독의 수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을 때. 그래서 A는 A 자신밖에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1이 남는 거예요. 자, 여기서 B를 가져오게 되면 자, 마이너스 B가 있죠. 근데 B를 나눠줘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수가 마이너스 1이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A 더하기 3B 마이너스 4 BC, CD 이런 식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A, 3B 마이너스 4 CD, CD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인이 A, B, CD가 있을 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에 대한 감독에서 어떻게 계산할까요? 2A라는 게 한 묶음이죠. 거기서 A만 나눠주는. 그래서 2가 남게. 자, B에 대한 감독의 수는 B는 플러스 3으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3B를 뭘로 나눠주냐? B로 나눠줘. 그래서 3이 남게. 자, C에 대한 감독의 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CD가 한 묶음이죠. 여기까지. 한 묶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나눠주냐? C를 나눠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4, D가 남게. 이때도 D에 대한 감도계수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D에 대한 감도계수는 마이너스 4C D가 한 묶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 여기서 D만 나눠주는. 그래서 마이너스 4C가 남게. 이게 감도계수를 계산하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 묶음이 되는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다 따로따로 한 몸이 된다.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는 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로 가게 되면 A, B는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감도계수는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감도계수. 자, 감도계수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불합도 기혈량. 자, 초반에 제가 불합도 기혈량을 설명을 했는데 이 불합도 기혈량이라고 하는 거는 기여한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기호는 쓸 수가 없다. 이는 음수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불합도 기여량이라고 하는 거는 감도계수 곱하기 표준 불합도인데 우리 불합도 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불합도의 정의가 음이 아닌 파라미터였어요. 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음수가 아닌 파라미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도계수는 아까 위에서 봤을 때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었죠.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감도계수의 절대값을 취해서 이 표준 불합도들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불합도 기여량은 감도계수 곱하기 표준 불합도가 된다. 이게 불합도 기여량. 자, 그러면 불합도 기여량까지 끝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제 UC가 남았어요. 이 UC는 초반에 불합도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UA가 있고 UB가 있고 UC가 있었어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합성해서 컴바인 한다. 합성. 그래서 UC는 뭐다? 합성 표준 불합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UA는 뭐에 대한 거였죠? 특정 값에 대한 불합도. UB는 UA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B형 불합도였어요. 그러면 모든 요인이기 때문에 UB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자, 우리가 크게 얘기해서 지금 A형하고 B형으로 구분을 한 거지 실제 요인들은 몇 가지가 나올지 몰라요. 요인은 A형은 한 개이지만 뭐 두 개가 가끔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지만 이 요인의 개수는 많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A형하고 B형으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A, B로만 표현을 할 거고 불합도가 붙기 때문에 앞에 U, uncertainty, U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합성 표준 불합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까 감도계수에서도 나왔던 수학적 모델. 자, 수학적 모델에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합도, 합성, 표준, 불합도, 식 또는 수식 또는 수학적 모델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합성 표준 불합도식 또는 합성 표준 불합도 수식, 합성 표준 불합도 수학적 모델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학적 모델에서부터 표준 불합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수식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합성 불합도 전파 법칙을 적용한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에서부터 일반적으로 합성 표준 불합도 수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빈동, 빈동 쪽하고 우리 분야에서 뭐 푸시풀이라든지 토크 같은 경우에 수학적 모델에서부터 계산하진 않고 요인을 구분해서 계산하는 과정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수학적 모델에서부터 합성표준값도 수식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수학적 모델에서부터 불합도 전파 법칙을 적용해서 합성표준 불합도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불합도 전파 법칙이라는 게 뭐냐? 이 불합도 전파 법칙이라는 거는 만약에 C는 A 플러스 B라는 식이 있을 때 두 가지의 법칙을 가지고 계산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을 때와 상관관계가 없을 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을 때를 게이지 블럭을 링딩할 때, 자, 예를 들어서 25mm 더하기 5mm로 30mm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불합도 전파 법칙을 적용했을 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본 거는 게이지 블럭 링딩했을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합도 전파 법칙을 적용할 때는 상관관계가 없는 식을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정도의 레벨에서는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를 게이지 블럭 링딩할 때 그러니까 길이 분야에 적용할 때만 상관관계가 있는 식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보면 자, 상관관계가 있는 식은 앞에 a 플러스 b의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c 제곱은 전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상관관계가 없을 때는 c의 제곱은 각각의 제곱이 붙어요. 그래서 이 c의 제곱은 전체 제곱으로 봤을 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라는 식이 더 붙기 때문에 불합도 결과에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합도 전파 법칙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서 자, 어디서 적용하죠? 수학적 모델에서부터 불합도 전파 법칙을 적용해서 합성표준 불합도 수식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상관관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A 플러스 B 전체를 제곱을 하느냐 아니면 각각을 제곱을 하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이 상관관계가 없는 식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성표준 불합도 수식은 어디에서부터 일반적으로 가지고 오냐면 수학적 모델에서부터 가지고 올 수 있고 이 수학적 모델에서부터 불합도 전파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 게 합성표준 불합도 수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합성표준 불합도 수식은 A형 불합도 제곱 더하기 B형 불합도 제곱 전체 제곱에서 확인해 보면 이거는 어떤 식이 되죠? 상관관계가 없는 식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C만 남기게 되면 제곱이 없어지니까 UD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계산했던 모든 요인들을 합성을 하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합성 표준 불합도 10까지 끝났고요. 자, 합성 표준 불합도 10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불합도 종류에서 확장 불합도밖에 안 남습니다. 확장 불합도에 지금 할 거는 뭐냐면 U는 K 곱하기 UC라는 식을 썼어요. 그렇게 되면 K는 포함 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포함 인자를 어떻게 계산해 내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냐면 자, 얘는 익숙하시죠? 누가 됩니다. 그래서 이 FF가 뒤에 붙었다라고 하는 거는 유효 자유도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유효 자유도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배운 기호예요. 자, 알아보시겠나요? 보시면 UC 바로 위에서 배웠죠. 얘가 뭐였죠? 합성 표준 불확도예요. 여기가 4승. 자, 누가 붙었어요? 얘는 뭐였죠? 자유도. 자, U가 붙었어요. 얘는 뭐였죠? 불확도. 자, 그러면 A형 자유도가 되는 거예요. A형 자유도. 그 다음에 위에는 뭐죠? A형 불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B형 자유도. 오른쪽에 B형 불합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실질적으로 합성 표준 불합도의 4승. 자, 자유도입니다. A형 자유도 4승. A형 자유도의, 죄송해요. A형 자유도 분의 A형 불합도 4승. 더하기 B형 자유도, B형 불합도 4승. 이렇게 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들은 다 불합도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의 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추리를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부분은 유효자유도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얘를 어떻게 K값을 결정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위에서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온 값들이에요. 합성표준 불합도 계산했고 자유도 계산했고 어떻게 계산했어요? A형 자유도 N-1로 계산했죠. 그 다음에 A형 불합도 어떻게 계산했어요? 루트 N분의 S로 계산했죠. B형 자유도 어떻게 계산했어요? 2분의 1 곱하기 R분의 100으로 계산했죠. 그 다음에 B형 그 정규인지 아니면 기준기인지 아니면 분해능인지 각각의 분포를 적용해서 계산했어요. 그래서 유효자유도를 계산을 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유효자유도를 계산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조정에서의 많다라는 의미는 뭘로 결정이 됐냐면 숫자 10으로 결정됐어요. 그래서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많은 거고 10보다 작으면 적은 거였어요.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10 이상이겠죠? 10 이상이면 많다라는 의미는 뭐였냐면 무한대였고, 적은 거는 그냥 숫자였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유효자유도 숫자로 구분을 하는데, 유효자유도의 결과가 10보다 클 때는 어디서 적용을 하냐면, 자, T 분포표라는 게 있어요. 자, T 분포표에서 어디 구간을 적용하나? 많을 때는 95.45% 구간에서 적용을 하고, 적을 때는 95% 구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T 분포표의 95.45 구간에 어디로 가냐? 무한대죠. 자, 자유도 숫자가 무한대일 때의 K 값이 얼마로 나오냐면 2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95는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95% 구간에서 1일 때는 12.71, 뭐 2일 때는 4.39, 3일 때는 3.18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6일 때는, 7일 때는, 8일 때는 어디까지? 9일 때까지. 10부터는 우리가 무한대로 보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유효자유도를 이 위의 식을 가지고 보이시죠? 이 위의 식을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을 때 결과가 10보다 많을 때는 우리가 무한대로 보고 그 다음에 적을 때는 그냥 나온 숫자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많다, 적다의 기준은 10입니다. 그래서 T 분포표를 봤을 때 교정에서 많다, 10, 그쵸? 10의 기준은 무한대였어요. 10 이상일 때는. 그래서 95.45%의 자유도 무한대 값을 보면 K가 2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보다 작을 때는 95% 구간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효 자유도가 10 이상일 때는 신뢰 수준, 자, 95.45%였죠. 그렇기 때문에 약 95%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꼴 2를 적용하게 되고 유효 자유도가 만약에 10보다 작을 때는 어디 구간? 신뢰 수준 95% 구간에 K 값을 어디서 찾아요? T 분포표에서 찾아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자유도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걸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자유도는 자릿수, 소수점이 없습니다. 정수로만. 자, 이 의미는 만약에 우리가 계산해서 12.45가 나왔다라고 하면 12로 표현해요. 12.72가 나와도 12. 이건 뭐냐면 버림 처리함.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중요해요. 버림 처리.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불확도는 참값의 범위를 알려주는 거라 그랬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확도를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자릿수를 줄였어요. 요만큼이 버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참값이 혹시나 요쪽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도는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냐면 불확도는 크게 표현해 줘요. 글자도 커졌죠. 크게 표현해 줘요. 그래서 참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참값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범위 자체는 크게 키워서 표현을 해줘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위에 자유도를 한번 볼게요.
자유도를 한번 보게 되면 자유도가 작을수록 K 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U는 뭐 곱하기 뭐였죠? K 곱하기 U수. K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불확도가 커진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자유도가 2일 때랑 1일 때랑 참값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불확도를 크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도를 버림 처리해야 된다. 뭐 때문이다? 불확도를 크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유도를 버림 처리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효자유도에 대한 계산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자, 확장 불확도만 계산하면 이제 끝납니다. 색깔이 잘못 들어갑니다. 됐어요. 자, 위에까지 한 게 어떤 거였냐면 유효자유도하고 까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대문자 U에 대해서 계산하시면 K 곱하기 UC의 값이다. 얘는 합성표준 불확도, 얘는 K값. 그래서 U는 확장되었다. 우리 측정값에 대한 불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불확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불확도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크게 선언해야 돼요. 그러면 자릿수는 어디까지? 자, 첫 번째, 유효 숫자 두 자리. 자, 이 유효 숫자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를 의미.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0.01이다. 0.010이다. 0.0100이다. 똑같은 0.01인데 뒤에 0을 왜 붙였을까? 라고 보면 이거는 의미가 있는 수이기 때문이다. 자, 10일 때랑 10.0일 때랑 10.01일 때랑 10.01, 0일 때 이때는 다 의미 있는 숫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얘는 유숫자가 한 개예요. 자, 1, 0이라고 하는 거는 1하고 0이 있기 때문에 두 개예요. 얘는 1, 0, 0이기 때문에 얘는 세 개. 이렇게 됩니다. 1, 0은 두 개. 1, 0, 0이기 때문에 세 개. 1, 0, 0, 1, 네 개. 얘는 다섯 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도를 표현할 때는 유효 숫자는 두 자리 이내로 표현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교정 대상 장비. 예전에는 피교정기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일본에 잔재가 있다라고 해서 교정 대상 장비라고 보통 읽어주시면 됩니다. 교정 대상 장비의 분해능에 따라서 표현해주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내외측 캘리퍼의 분해능 0.01이에요. 근데 측정 불확도가 0.013이 났어. 그러면 0.013으로 표현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 유효 숫자가 몇 개죠? 두 개 이내기 때문에 오케이. 사용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0.01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준다고 해서 이 버니어에 적용을 할 수 있냐? 적용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 얘는 어차피 자릿수가 0.0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U를 얼마로 표현하냐? 0.02로 표현합니다. 자, 예전에는 5% 룰이라는 게 있었어요. 5% 법칙. 우리가 95%까지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가 5% 미만일 때는 버려도 된다. 라는 이런 법칙이 있었어요. 이 법칙이 언제까지 있었냐? 2022년까지 있었어요. 자, 2023년도에 우리가 불확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EA4 슬러시 02 방식이 있고 검 방식이 있었어요. EA 방식은 A, B, C, D를 다 풀어 제끼는 거였고 얘는 A 플러스 B, B는 C 플러스 D로 표현해서 B에 대한 게 전부 다 C, D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합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EA4 슬러시 02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2023년에 개정을 하면서 5% 룰에 대한 내용이 삭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불확도는 최종, 특정 불확도, 합성, 확정 불확도. 확정 불확도는 뭘 한다? 올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확도는 다 똑같아요. 불확도를 크게 선언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확장 불확도 계산하는 것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